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까 그 5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첫 번째 주제, 그 경영자들의 두뇌 활용법. 네, 어떻게 하면 꿈을 잘 이루는가? 어, 핵심은 뭐였죠? 네, 강한 열망에 네, 목표를 담아라. 그게 감정이죠. 네, 이루고자 하는 감정 또는 열정, 개발된 열정. 또 뭐 주변에서 잘 나가는데 나는 좀 또 뭐 빚이 있는데 이 빚을 반드시 갚아야겠다. 다양한 또 사업을 추진하는데 네, 강력한 멘탈이 필요하다. 이럴 때 뭐예요? 강한 열망을 개발해야 됩니다. 강한 열망. 그죠? 그냥 머릿속에만 생각을 한다든지 또 말로만 외친다든지. 그죠? 이런 걸로는 꿈을 이루는 게 절대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물론 천재들은 제가 만나본 천재들이 있어요. 천재들은 이 뇌 활용 능력이 탁월합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모든 걸 상상하고 머릿속으로 모든 실행 계획들을 가지고 있어요. 뭐 노트를 쓴다든지 굳이 뭐 도구를 쓰지 않아도 그분들은 이 뇌 속에 어마어마한 뇌 용량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잘 풀어내요. 그런데 저같이 일반인들, 이렇게 중소기업 사장님들, 그죠? 머릿속에 모든 게 잘 그려지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열망을 목표죠. 비전이죠. 비전. 비전을 이루게, 꿈을 이루고 싶은 열망. 이게 비전이죠. 그 비전이 강하게 만들 방법을 연구를 해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과 꿈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 차이는 과연 뭘까? 네, 그 차이를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들은 네, 하루에도 어때요? 수없이 많은 뇌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회계, 세금, 관리, 홍보, 직원 관리, 뭐 고객, 클레임, 또 파트너와의 어떤 파트너십, 협업, 업무 처리, 외부 활동, 그죠? 은행 업무, 뭐 법 업무, 세무 업무, 뭐 제조, 생산, 또 가정 또 책임져야죠. 영업, 마케팅. 자, 이 뇌가요 쉴 틈이 없어요. 그래서 과부하 상태로 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때요? 스트레스가 있고요. 쉬어도 쉬는 게 아니죠. 왜? 쉬는 동안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을 하고 또 편안히 어디 여행이라도 갈 수 있겠습니까? 여행 가서도 일하죠. 저의 경우 같습니다. 산에 가서도 머릿속으로는 항상 네, 네, 업무 고민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수준의 이상이 되면 폭발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네, 수많은 디테일한 문제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습니까? 특허 받아야 되고요. 브랜드도 경쟁력 키워야 되고, 인사 노무 회계, 내부 통제해야지, 관리한계, 위험 리스크 피해가야죠. 또 장기 계획 짜놔야죠. 그죠? 또 전문성을 키워가야죠. 자, 이렇게 무수히 많은 고민들을 하는데, 이 고민을 잘 해결하면 성장하고, 잘 해결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장통, 정체,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예, 내 안에 잠든 거인을 깨워라. 그러려면 도구를 활용해야 돼. 그리고 우리가 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해야 된다. 그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적자 생존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죠? 적으면 생존 능력이 올라간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적지 않아요. 머리로. 그러니까 어때요? 잘 기억하지 못하고요. 네. 월말, 월초에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번 달 매출 목표 5천만 원. 근데 월말이 되면 싹 기억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죠? 월초에 뭘 계획했고, 그죠? 이번 달에는 뭘 해야겠다. 분명히 10가지, 20가지 계획을 세워놨을 텐데, 월말이 되면 싹 다 잊어버려요. 그죠? 왜? 머리의 기억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를 하게 되죠. 그나마 메모를 하면 기억이 있고 또 들춰보면 네,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를 이해하면
어떻게 쉽다. 어떻게 경영자인 나를 사업의 성장을 만들어내는 경영자로 바꿀 것이냐. 잘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의 뇌는 전화번호가 8자리인 이유가 있어요. 010 빼고요. 이제 땡땡땡땡 땡땡땡땡. 요즘에는 그나마 전화번호도 잘 외지 않죠. 저도 우리 가족 전화번호 몇 개 외지 나머지는 외지 않아요. 그만큼 사람이 8자리 이상 넘어가면 기억력이 잘 오래 안 간다고. 그죠? 그리고 사람이 기억력이 좋을 때 언제예요? 아까 감정이라고 말씀드렸죠. 어렸을 때 강아지 또는 깜짝 놀랐던 기억. 그죠? 이런 것들이 오래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그죠? 일면 길 가다가 위험에 처했던 어떤 위치에 도착하면 항상 긴장하고 운전을 하게 되죠. 지나가게 되죠. 자, 이런 것들이 인간의 뇌 속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거, 또 급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기억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그 천재들의 뇌 활용 이런 책들을 보면 감정에다가 기억하는 방법들, 또 이미지로 기억하는 방법들,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사람이 오래 기억하는 것들을 보면 감정과 함께 패턴이 명확할 때 쉽게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글보다는 어때요? 사진보다는 영상이 기억력이 오래 간다고. 아까 자동차를 사고 싶으면 어떻게 라고 했죠? 네, 실제 달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고 했죠. 그 얘기는 뭐예요? 내 뇌 속에 네가 갖고 싶은 강력한 이미지를 오래 깊이 심어라. 그랬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는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죠. 왜? 이 뇌는 끊임없이 활동하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거든요. 자, 수집한다. 정보를 수집해서 그죠?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이 수집이 좋으면 빨리 의사결정이 나오고 이 수집이 안 좋으면 의사결정이 느려지겠죠. 또 실패를 하거나. 그래서 감정에다가 글, 사진, 영상, 그죠? 또 체득. 자전거 한번 배우면 어때요? 평생 몸으로 배운 건 또 잊어먹지 않죠. 아까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의 특징에서 뭐였어요? 실제 체험해보고 껑충껑충 뛰는 모습, 또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 그죠? 환호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실제 해보고 상상하라고 했잖아요. 자, 감정에다가 글과 사진, 영상 거기에다가 몸으로 체득한 것은 영원히 잊어먹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에 뇌가 잠재적인 뇌가 발동을 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력이 좋아질 때가 언제냐? 단순히 누군가 강의하는 거 듣기만 하면 5% 밖에 기억이 안 된다고. 그런데 내가 직접 읽었어. 또 영상까지 같이 봤어. 또 강의를 들었어. 토론을 했어.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주변 다른 사람과 토론을 하면 더 학습력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50%까지. 그 다음에 실제 체험해봤어. 그 다음에 남한테 설명을 했어. 이번에 저희가 공유 오피스를 오픈하는데 우리 막내 아들한테 야, 네가 아빠가 책상 조립하는 걸 알려줄 테니 네가 형들한테 설명을 해봐. 자, 어때요? 말로만 들은 것과 설명을 했을 때 그 책상 조립에 대한 어때요? 더 경험과 지식이 그죠? 오래가고 학습 효과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뇌는 말하고 체험하고 설명하고 그죠? 그럴 때 깊숙이 저장한다. 꿈이라는 게 뭐예요? 이루고 싶은 목표잖아요. 언제는 이루어지고 언제는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건 뭐예요? 꿈을 이룰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억하고 유지하고 그런 동안 정보를 수집하고 의사결정에 필요한 의미 있는 또 깨달음을 얻었을 때 목표를 이루는 거거든요. 그럼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는 언제예요? 기억하지 않을 때. 그죠? 네,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될 때. 그냥 거저 얻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그죠? 내가 명확한 목표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강한 동기부여가 그래서 필요하고, 그죠? 또,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어요. 자, 직원들한테 꿈을 얘기하는데 이해하지 못한다면 꿈 이루는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해를 한다면 빨라지겠죠. 그죠? 그리고 눈에 보이도록 해야 돼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걸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 앞에서 꿈을 이루는 기술을 체계화했던 부분 설명드렸죠. 그래서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설계도를 활용하더라. 설계도를 짜는 거예요. 그죠? 공식을 우리가 배웠죠. 제가 공유 오피스를 오픈할 때, 야, 엄청난 이런 설계도들이 있었구나. 제가 이제 학교를 다닐 때 제도 시간이 있었거든요. 제도. 예, 이런 도면 설계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벌써 30년, 20년 전이니까 기억이 없었단 말이에요. 왜? 저한테는 중요한 주제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공유오피스 1호점 또 이번에 2호점을 오픈하면서 이야, 이 인테리어 설계도 짜는 게 중요하구나. 이 설계도 짜면 네, 머릿속에 모든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전기 배선도, 소방, 그죠? 책상 배치, 그죠? 용도, 구분, 필요한 어떤 시설, 또 필요한 가전, 필요한 책상, 의자 다 구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1호점, 네, 성공리에 오픈했고, 제가 이때 건물주를 우리 스승 파트너를 잘 만났어요. 저희 스승님 통해서 소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인테리어를 아주 잘 해주셨어요. 또 자금적인 부분, 제가 자금에 있어서 좀 경험이 부족한데 은행하고의 어떤 자금 해결을 잘 하도록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건물주도 잘 만났고 인테리어도 잘했고 자금 문제도 잘 해결이 돼서 어때요? 1호점이 우호적인 파트너들에 의해서 잘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어때요? 저희가 갖고 있는 마케팅 그리고 열정, 제가 사업하면서 배웠던 열정이라는 키워드를 해서 마케팅형 공유 오피스, 열정, 스퀘어라는 최적의 조합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1호점이 2달 만에 완판했고 딱 1년 만에 지금 2호점을 오픈하게 된 겁니다. 2호점도 똑같아요. 네, 건물주 잘 만나야 되고요. 인테리어 잘 만나. 그죠? 또 마케팅 가지고 있는 기술. 첫 번째 1호점보다는 더 쉽게, 더 빠르게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겠죠. 자, 이렇게 성공의 속도를 빠르게 점점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성법원, 나주센터. 그렇죠? 제가 지금 설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자, 이렇게 또 만성에 하나 더. 요즘 고객들 대기가 있어가지고, 하나를 더 하는 것이 좋겠다. 가까운 곳에. 뭐 이런 설계도를 미리 짜는 거죠. 그 다음에 설계도를 짜다가, 추후에는 건물 하나로 한번 설계를 짜보자. 그래서 설계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강의할 때마다 제가 어떤 이 PPT 파일을 강의 목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제 비전 설계도예요. 그래서 계속 이 파일을 열어봐요. 볼 때마다 어때요? 네, 시각화가 되는 거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공약을 합니다. 그죠? 또 인테리어 디자인이 잘 된 건물에 실제 가보기도 합니다. 또 건물 세우고 있는 지하부터 어떻게 땅을 파며 1층은 어떻게 그죠? 엘리베이터는 어떻게 시설하는지 또 지하 주차장에서 1층 나오는 도로는 어떻게 만드는지 계속 매일 가서 사진을 찍어요. 그렇게 한 3개월 찍었더니 사진 찍은 것만 딱 공정이 더라고요. 제가 그 공정에 대한 용어 알겠습니까? 하지만 절차, 순서는 공부한 거죠. 그러면 이제 다음 단계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부동산 중개사 공부를 또 하게 되고. 자, 이렇게 정보와 지식을 점점 모아가는 겁니다. 자, 꿈을 이루는데 어때요? 처음에 막연히 생각을 하죠. 가져야겠다. 그러면 그 생각과 관련된 생각들이 늘어나요. 그죠? 늘어납니다. 정보가 들어와서 점점점 축적되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쭉 늘다가, 그죠? 네, 이 뇌가 한번 정리를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정리가 한번 일어나요. 인테리어는 이렇게 하면 되겠는데? 야, 장소는 이 정도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죠?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건 안 좋다. 야, 위치는, 층수는 5층, 6층, 최고층을 들어가는 게 좋겠다. 그죠? 네, 1층은 제일 비싸니까. 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입주사들은 어떤 업체들을 들어오게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죠? 세미나를 어떻게 열어야겠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보가 확산되고 이제 수렴되는 단계가 가죠. 자, 여기서 실수를 하는 거예요. 완벽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때 질립니다. 아니죠. 또 고민하는 거예요. 네. 이 마음속에는 주저함이 있죠. 알면 알수록 어때요? 네. 사람의 뇌는 알면 알수록 결단하는 것도 있지만 또 주저하게 됩니다. 그때 또 2차 정보 수집을 합니다. 더 확실한 정보, 더
정확한 정보,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죠. 그리고 또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행동 계획들을 세웁니다. 자, 건물주를 만나자. 나주에, 광주에, 그죠? 2호점, 그죠? 그다음에 인테리어 업체를 만나자. 인테리어 업체들한테는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요구하자. 앞에 단계에서 확산과 수렴, 그죠? 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정립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확산 단계에서는 뭐가 들어간다? 정보와 지식, 공부가, 그죠? 또 정보, 지식. 그래서 주변에 누가 필요해요? 멘토, 스승, 또 파트너. 누구를 만났냐에 따라서 이 과정이 빨리 가요. 이 과정이 빨리 간다. 제가 25년 사업하면서 30번 이상 이사를 다녔어요. 그 덕에 1호점을 오픈했는데 1호점부터 2호점은 1년이 안 걸렸어요. 11개월. 자, 엄청 빨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럼 3호점은 언제 될까요? 저는 3개월에서 6개월 이내에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확산과 수렴의 단계를 거쳐서 이 뇌가, 그죠? 내가 목표라는 꿈, 내가 목표라는 목표에 점점 빠르게 달려간다. 그게 확산, 수렴의 단계를 거쳐가는. 이게 뇌의 활용법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 정보를 많이 수집하기 위해서 강의도 듣고 책도 읽고, 그죠? 만약 내가 오피스를 오픈한다 그러면 관련된 책을 10권 읽으라고 합니다. 또는 마케팅 책 100권을 읽으라고. 그러면 2단계에서 어마어마한 정보가 습득이 되겠죠. 그래서 새로운데 내가 모르는 영역을 갈 때는 뭘 해야 돼요? 강의를 듣는 겁니다. 책을 듣고 주변에 있는 멘토, 스승들을 만나는. 그리고 어때요? 한번 정리하고 또 정리한 거에서 필요한 정보, 또 아직 부족한 정보들을 또 수집합니다. 더 디테일하게, 깊이. 그 단계가 2단계죠. 그래서 이 두세 번의 확산과 수렴의 단계를 거치면 어마어마한 기술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이렇게 저는 앞에서 보여드렸죠. 띵커하이즈라는 강력한 도구를 통해서 뭘 해요? 이 도구를 활용해서 아이디어를 모읍니다. 아이디어를 모으는 건 뭐예요? 확산. 모은 걸 어때요? 불필요한 거 제거하고, 그죠? 필요한 것들로 정리해 나가죠. 자, 정보는 뭐 엄청 많이 쌓이겠죠. 하지만 모든 걸 다 담을 필요는 없어요. 또 핵심적인 걸로 1, 2시까지로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깊이가 부족하죠. 또 확산합니다. 정보를 또 시집해. 더 깊이 있는 학습과 더 그죠? 전문가들 인터뷰를 하겠죠. 그러면 또 어때요? 실행 계획이 나오겠죠. 아, 이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 2호점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투두, 실행 계획이 명확하게 짜지겠죠. 만약 여기서도 명확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더 확산과 수렴을 거치겠죠. 자, 그러한 뇌 속에 확산, 수렴을 도와주는 도구가 뭐예요? 그래서 제가 두뇌를 폭발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좀 자극적이죠. 하지만 이 싱크와이즈라는 도구를 활용하면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 경험, 노하우, 또 이 작성한 양식을 주변에 만약 파트너, 직원, 또 초협력자, 투자자 공유할 수 있다면 어때요? 완벽하지 않나요? 내 머릿속에 있는 정보와 경험, 노하우를 나 이렇게 할 거야. 쉽게 설득할 수 있다면 빨라지지 않을까요? 투자자에게 더 빠른 의사결정이 나올 것이고, 그죠? 또 인테리어 업체, 건물주, 주변에 있는 파트너들이 적극적인 도움을 빠르게 해주지 않을까요? 왜? 내가 하고 싶은 방향이 여기 다 있으니까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성공 방정식을 짜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장 방정식을 지금은 중소기업, 1인 기업, 그죠? 또 200명, 300명 넘어가는 중견 병원들, 병원급들, 요양병원, 한방병원, 산부인과 병원 이런 데들도 도와드리고 있죠. 이런 게 성장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수렴과 확산의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제가 풀어본 문제가 얼마나 될까요? 수천 가지가 됩니다. 수천 가지. 2세 경영, 그렇죠?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또 확장, 2호점 확장 어떻게 할 것인가. 문 닫기 직전에
프랜차이즈 매장이 어떻게 20개, 30개 롯데백화점으로 확장하게 됐을까? 동네 만두가게가 우먼센스라는 유명한 여성 잡지에 실려가지고 전국으로 어떻게 배달하게 됐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공식 아니에요. 네. 우울증에 걸린 CEO가 어떻게 회사를 서너 배 1년 만에 키웠을까? 그죠? 또 매출 4억대, 월 매출 4억대 된 회사가 3개월 만에 10억대 만들고 1년 매출이면 그럼 120억이 되죠. 또 1, 2년 만에 공장 지어가지고 판넬 회사 차리거든요. 자, 이런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어때? 의사결정. 의사결정이 뭐예요? 모험이 성공 방정식입니다. 성장 방정식. 그죠? 우리는 어때요? 이 수많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시행착오를 합니다. 수없이 헤매기도 하고, 그죠? 뒤돌아가기도 하고, 잘못된 길 갔다가 다시 돌아가기도 하고. 이게 의사결정이죠. 이 의사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공을 하기도 하고, 실패를 하기도 하고. 자, 이게 수백 가지, 수천 가지의 뭐예요? 문제를 풀어봤다. 그러면 그 과정에 뭐예요? 수렴과 확산을 저는 수천 권의 책을 또 고객들과 워크숍, 세미나, 토론, 회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저도 또 제가 모르는 영역은 또 전문가들을 초대해서 문제를 해결했겠죠. 자, 이런 것들이 모여서 공식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 컨설팅을 재작년에 했던 회사인데 이 회사가 10년도인가 11년도부터 매년 2배씩 성장해요. 2배씩. 지금 21년이니까 자, 한 대가 2대 팔고, 2대가 4대 팔고, 4대가 8대 팔고, 월 단위예요. 16대 팔고, 32대 팔고, 64대 팔고. 그러면 자,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자, 어마어마해. 128대, 250년. 캠핑카를요, 매년 2배씩 팔아요. 늘려간다는 거. 자, 어떻게 2배씩 쉬지 않고 늘릴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성장은 꼭 성장하다가 정체가 오고 또 하락기를 거칩니다. 그래서 S곡선으로 성장해요. 근데 이 회사는 매년 2배씩 성장해요. 왜 그러죠? 미리 내년 사업 계획이 미리 사장의 머릿속에 다 그려놓는다는 거죠. 자, 지금 2021년도인데 2022년도에 대한 사업 계획이 이미 머릿속에 있고 그 머릿속에서 뭘 해요? 수집과 확산.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수렴과 확산 단계를 거치고 있고. 그죠? 그리고 내년에 가서는 어때요? 이미 확정된 실행 계획, 확정된 실행 계획만 실행하고. 그죠? 실행하는 동안 어때요? 또 2023년 실행 계획을 세우고. 자, 정체가 생길 수가 있나요? 대부분의 회사들이 왜 정체가 생기죠? 네. 이번 달 할 일을 이번 달 계획하고 2022년도 할 일은 2022년 1월 또는 2월에 가서 계획을 세우는데 당연히 정체가 오죠. 자, 이 회사 대표님하고 제가 인터뷰를 해보면 제가 만날 때마다 회의를 하는데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제가 이게 이제 텍스트 적은 내용을 기록을 공개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제가 정리했습니다. 저하고 미팅하면 보드판에다가 2021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뭐 마케팅, 또 뭐 공장, 또 내부 생산 캐파, 또 생산 제품 모든 계획을 풀어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천재 경영자. 머릿속에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노트에 적지 않아도 도구를 활용하지 않아도 그려내는 사장들이 있다고 했죠. 그걸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그걸 할 수 없다면 도구를 활용해요. 그죠? 자, 이분도 머릿속에 있는 걸 도구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놀라운 점이 있어요. 이분이 아까 뇌를 폭발적으로 사용했고 이렇게 매년 2배씩 성장했고 그렇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다. 그렇죠? 뇌 활용 능력이 탁월했다. 그렇죠?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이분이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마인드맵이라는 걸 배웠대요. 마인드맵. 누구한테? 큰형한테.
이 큰형이 이분의 사업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네. 마인드맵을 중학교 때인가 배웠대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네, 네, 성적을 상위권을 유지했대요. 하루만 공부해가지고. 네. 그러면 공부를 어떻게 했을까요? 마인드맵으로 네, 공부한 책들을 정리했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다가. 그렇죠? 그리고 사업 초기에도 마인드맵으로 그랬다. 정말 놀랍지 않나요? 네. 마인드맵에 우리나라 도구가 뭐예요? 싱크와이즈. 또 알마인드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이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단순히 정리한 것이 아니라 어때요? 결합하고 나누고 아까 다른 말로 확산하고 수렴하고 결합하고 확산하고 수렴하고 줄이고 이 과정을 거쳐서 그죠? 네. 내년도 사업계획 2022년, 2023년 사업계획이 미리 짜져서 중장기적으로 네. 그래서 어때요? 미리 설계도가 있으니까 나한테 필요한 기술을 확보할 수 있잖아요. 그게 가속도입니다. 가속도. 가속도를 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내가 자동차에 가속기 기능이 있기 때문에 빠른 그 고속도로 구간에서 빨리 달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사업계획은 가속도가 필요하다. 사업계획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인드맵이라는 도구를 우리나라에서는 싱크와이즈라는 도구 또는 알마인드라는 도구를 저는 싱크와이즈 알마인드를 거의 15년, 20년 써왔습니다. 그래서 경영 툴로 써왔고요. 그죠? 사업을 확장하려면 이렇게 확산을 하는 겁니다. 줄이면 어떻게? 수렴. 그죠? 또 수렴 단계, 확산 단계. 그죠? 자, 이렇게 해서 미래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매년 2배씩 성장을 계획을 했던 거죠. 그래서 마인드맵을 써서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하나로 모은다. 기존에 노트에다가 기록하지 말고, 그렇죠? 노트에다가 하지 말고 메모한다. 그 다음에 어때요? 시각화하고 표준화한다. 그 다음에 그걸 만들어서, 싱크와이즈로 만들어서 어때요?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파트너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점점 참여를, 또, 네, 속도를 문제 해결을 빠르게 하고, 그래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단계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우리는 수만 가지 생각을 하죠. 사업에 관련된 뭐 부정적인 생각들, 클레임, 경영, 가족, 아까 무수히 많은 생각들이 있다. 그런데 그죠? 이 생각들의 내용들이 그죠? 비즈니스 관련적으로 집중하면 성과가 나고요. 또 개인의 어떤 문제 해결, 개인의 성장과 관련된 걸 집중하면 개인의 성장이 일어납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이번에 주식, 그다음에 비트코인을 했대요. 근데 한때 하락을 맺어가지고 엄청 손해를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2~3시간만 자고 공식을 찾아내기 위해서 서너 달을 집중했다. 그래서 이 손실 보전을 6배 했대요. 자, 이 밤 2~3시간 자고 3개월 동안 풀고자 하는 숙제들을 풀었던 거죠. 제가 알기로 그의 형이 IQ가 꽤 좋고 머리가 좋거든요. 네. 자, 무슨 얘기예요? 수만 가지 생각 중에 나한테 필요한 것을 집중력 있게 몰입했을 때 거기에 관련된 문제가 쉽게 해결되더라. 그게 매출, 그게 성장의 고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생각들을 수렴하고 확산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예요? 문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죠? 수렴하고 확산하고 수렴하고. 그죠? 확산하고 수렴하고. 이 과정을 통해서 대안이 나오는 거예요.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잘하는 사람들이 빠른 성과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과 확대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만 하는 단계. 네, 머릿속에 천재들은 가능합니다. 10%, 뭐 1%의 똑똑한 리더들이 있어요. 아까 캠핑카에서 또 아까 잠 안 자고 주식 공부하셨던 형님. 제가 알기로 똑똑한 양반들. 그다음에 메모, 수첩에다 기록하는 단계. 대부분의 CEO들이 수첩 활용하십니다. 이 수첩도 활용하지 않는 사장들, 엄청 힘든 사장님들이죠. 그리고 바인더라는 3P 바인더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머릿속에 있는 생각들을 정리하고 구조하고 그것을 싱크와이즈라는 도구를 통해서 체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단계. 자, 그러면 어때요?
수렴 확산의 단계를 거쳐서 가파르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메모장은 어때요? 단순히 나열하는 거고, 그죠? 정립을 하게 되면 이렇게 목차가 짜지죠. 체계화되는 거죠. 구체화, 정립이 되죠. 그 다음에 비슷한 것끼리 그룹핑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네. 인테리어 잘하려냐. 또 네. 성공할 수밖에 없는 마케팅을 하려냐. 또 홍보물 디자인 잘하려냐. 이런 식으로 네. 성공의 공정 방정식들이 그룹화가 돼요. 그래서 합산, 분해 과정을 통해서 네. 체계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계화된 싱크와즈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 과정을 다 거칠 수가 있습니다. 초보는 처음에 노트에 정리한 걸 메모장에, PC 메모장에다 정리하고, 엑셀에 정리하고, 또 그 정리한 것을 이렇게 싱크와즈를 통해서 그룹화하고 재그룹화. 필요한 것들을 묶어가고. 그러다 보면 뭐가 생겨요? 성공 공식이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룹화하고 체계화, 재그룹하고 체계화하는 과정을 통해서 뭐가 만들어진다? 성공 방정식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2주차, 3주차, 4주차에는 이러한 CEO들이 3년 내에 어떻게 60억을 달성하기. 그래서 저하고 함께 했던 워크숍 내용들입니다. 또 여행사를 100배 키웠던 성공 방정식들, 실제 사례로 회사의 기밀 자료는 다 블라인드 처리하지만 공유를 해드릴 겁니다. 또 큰형네 건강증이라는 회사, 어떻게 마케팅을 30가지 공식을 홈페이지에 적용해서 매출을 껑충 띄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30억대 회사가 60억, 지금 900억 넘어가서 이 회사가 코스닥 상장했습니다. 저 30억일 때 만났고 150억일 때 만났고 제 세미나에 2번 오셨는데 이렇게, 그리고 한 300억일 때 저하고 전국 세미나를 같이 하셨어요. 사례 강의로. 그래서 이러한 또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인테리어. 아까 말씀드렸죠. 1년에 한두 개 하기도 머리 아픈데, 그죠? 이 회사가 가구 회사인데, 한 달에 4개씩 했어요. 그러면 1년이면 50개.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작년 2020년, 올해 코로나 시기인데, 매출이 최대 매출을 찍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인테리어를 쉽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 쌓이고 지식이 모이면 어때요? 성공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대표님들께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게 뭐냐? 성공 방정식, 나만의 성공 방정식, 설계도를 짜라는 거죠. 제가 2호점 오픈할 때 성공 방정식, 1호점의 성공 경험을 축적한 거예요. 축적. 성공 경험을 축적. 뭘 통해서? 도구를 말합니다. 지식대상센터, 저희가 이제 지식대상센터 홍보를 맡았거든요. 어떻게 우리의 그동안 마케팅 강점, 또 부동산의 강점을 활용해서 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사업계획서입니다. 이렇게 실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짰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설명드리면 제가 최근에 연구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재활용 도구를 활용하고 어떻게 하면 이 초긍정 활용 마인드를 활용해서 이 시너지를 2배로 또는 10배로, 100배로 성장시킬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죠. 정주영, 이건희, 이병철, 우리가 아는 또 일본의 유명한 경영 구루들 있죠. 다 어때요? 머리가 똑똑해요. 뇌활용을 잘한 거죠. 또 엄청난 초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죠. 정주영 회장 뭐라고 했습니까? 회복이나 했어. 초긍정의 실행 마인드를 갖고 있었다. 우리는 소기업이고, 그죠? 중소기업이지만, 자, 정주영 회장도 쌀가게를 시작했어요. 그죠? 이병철 회장도 밀가루 수입 발표, 그죠? 조그만 가게서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도, 우리가 대기업을 목표로 하지 않겠지만, 그죠? 1억 회사를 10억대 회사로, 10억 회사를 100억대 회사로 키우는 다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월 매출 1,000만 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목표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뇌를 활용하는 방법과 또 초긍정 활용 능력을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폭발적인 아이디어와 실행력이 생깁니다. 아까 폭발적인 아이디어 확산, 또 수렴, 실행력 이 2가지 핵심적인
도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게 생각의 비밀, 네. 그다음에 펠리체라고 이분이 전라북도 정읍분이래요. 파리에서 도시락하는 여자, 일조, 영국의 100대 부자인가요? 네. 공순이 출신이래요. 본인 스스로. 한국에서. 그래서 일본 가서 영국, 프랑스로 가서 진짜 엄청난 성공을 이루신 분인데 정읍분이래요. 호남. 그래서 제가 특별히 관심 가지고 이분의 모든 강의를 듣고 있는데 뭐예요? 소공정 마인드. 그다음에 싱크와이즈라는 도구, 또 알마인드라는 도구, 마인드맵이죠. 토니 부잔의 마인드맵에서 출발한 게 이 도구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도구를 활용하면 엄청난 회사의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든 이 성장 방정식을 활용해서 제 회사 2호점, 3호점, 10호점까지 설계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고객사, 또 저하고 이렇게 제 수업을 듣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려고 좀 더 구체적인 실질적인 사례들, 체계화된 매뉴얼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특별히 저한테도 의미가 있는 게 이렇게 강의를 해야 제 강력한 의지도 여러분들께 공표하는 거고요. 또 강의를 하면과 동시에 어때요? 또 다른 아이디어와 생각이 또 확산이 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강의 자료가 또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좀 더 빠르게 성장 방정식을 더 완벽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1일차 1강 주제를 두 가지로 나눠서 공유해봤습니다. 오늘은 나주 혁신 2호 공유오피스 센터에서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끝내지 마시고 다음 2강 2차 또 기대해 주시고요. 또 끝까지 강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